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. 근데 스트레스는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춘향대학교 서남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하는 김지선입니다. 여러분 시험 보고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?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실 텐데요. 암 환자분들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그런 불안감들을 겪게 돼요. 암을 의심한다는 말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또 암이 몇 기인지, 수술은 언제 하는지,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 모든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분들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과적인 증상과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우울하실 수도 있고 또 불안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.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시거나 또 나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불편해지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두경부의 암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에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또 경험하실 수 있고요. 그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의 신체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변화하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 직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장루를 가지게 되실 수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인관계의 위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자궁경부암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노의 감정이나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갈등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. 그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스트레스는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는 것과 그 우울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, 이런 것들은 저희 신체에서 그 면역 감시 체계가 있게 되는데 그 면역 감시 체계의 활동성을 좀 저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. 덴마크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한 암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암을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반응을 좀 떨어뜨리거나 또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암이 재발하는 것 아니면 생존하시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.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암의 발생이나 진행 그리고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그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암 환자분들에서 장기 생존율이 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암에 대해서 또 정신 심리적인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. 그 진단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적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적응까지도 좀 포함하는 단계이고요. 더 넓게로는 어떤 상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완치된 이후의 적응 단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암이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? 제가 암이라고요?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실 환자분들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절망하시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초기 반응들을 거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나한테 왜 이 일이 일어났지? 라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 있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. 또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인 생각을 경험하는 그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는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. 치료 과정은 크게 적극적 치료와 완화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. 적극적 치료는 사실 이제 치료 과정들 그리고 또 경험하시는 부작용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시는 어떤 불안
우울감, 그리고 또 선망 같은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증상을 좀 조절해주는 약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통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들을 잘 다스려주는 것도 적극적인 치료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. 그리고 완화 치료는 사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죽음을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도움을 드리는 단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완치 단계에서도 재발에 대한 어떤 이제 두려움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신체 변화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나 또 뭐 불임과 같은 거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시기에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, 그리고 좀 적절한 중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병원에서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, 그리고 그룹 치료, 그리고 자조 모임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. 하지만 불안이나 불면, 우울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치료에 방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어떤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또 병행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암 환자분들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죠. 바로 곁에 있는 환자분들의 가족입니다. 그래서 암 환자의 스트레스나 각종 어떤 이제 정서적, 심리적인 문제들은 나 자신,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. 가족들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본인의 어려움들을 좀 그대로 표현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잘 들어주고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암 환자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는 암 환자의 투병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표현을 하시고 또 암 환자분들과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고 또 서로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암을 함께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가족들도 암 환자들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큰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.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, 또 어떤 것들을 더 해줘야 될지, 뭘 좀 더 알아줘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도 환자분들과 함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암으로 생긴 어떤 정신질환은 환자분들이 가진 어떤 정서적 특징, 여러 가지 정신, 심리, 재활 같은 것들을 포함해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암투병 중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또 식욕이 없거나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그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. 환자분들께서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비율은 한 11에서 16% 정도까지로도 보고돼서 보통 일반인들 분들에 비해 한 두세 배 정도나 높은 비율입니다. 그 몸이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고통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. 또 암 치료 과정 자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 같은 이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용기를 내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